노다지 썰전. 오늘은 그 스마트폰 카메라 부품을 만드는 회사죠. 나모카에 대해 이야기 나눠보겠습니다. 나모카가 요즘 주력 사업인 카메라 모듈에서 이익 많이 남는 플래그십 중심으로 체질을 바꾸고 있고요. 또 뭐 AI 글래스, 그러니까 VX라고 하죠. 그리고 자율주행용 카메라 같은 이런 신사업으로도 영역을 넓히고 있거든요. 과연 이 전략으로 계속 성장할 수 있을 것인가? 이게 오늘 저희의 논점입니다. 저는 나무가의 최근 변화나 또 미래 가능성을 봤을 때 충분히 가능하다고 봅니다. 저는 생각이 조금 다릅니다. 나무가가 아시다시피 특정 대형 고객사, 그러니까 삼성전자에 대한 의존도가 여전히 너무 높고요. 그리고 이제 막 시작하는 그 신사업들이 글쎄요, 성공할지는 아직 좀 불확실하다. 저는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약간 더 신중하게 접근해야 하지 않나. 네, 그런 입장입니다. 네, 그럼 나무가의 긍정적인 변화부터 한번 짚어보죠. 가장 주목할 점은 역시 그 수익성 개선입니다. 예전에는 뭐 아시겠지만 이익이 적게 남는 저가 모델 위주였는데 이제는 폴더블 폰이나 갤럭시 S25 같은 고가 플래그십 모델용 부품 공급에 집중하면서 치질이 완전히 바뀌었어요. 그 결과로 2025년 2분기 영업이익이 77억 원, 작년 같은 기간이 36억 원이었는데 이게 110%나 급증했습니다. 영업이익률도 과거 3%대에서 지금 6% 이상으로 거의 2배 가까이 뛰었거든요. 네, 그 숫자는 정말 인상적이네요. 그렇죠. 이게 단순히 운이 좋았다기보다는 그 공정을 단순화하고 자동화 투자도 늘리고요. 또 그 스마트폰 전자회로 기판, PCB라고 하죠. 이걸 레이저로 정밀하게 자르는 기술 같은 걸 도입하면서 원가를 낮추려고 굉장히 노력한 결과입니다. 그러니까 구조적인 개선이라는 거죠. 경쟁사들보다도 높은 이익률을 내고 있다는 점도 중요하고요. 여기에 더해서 AI 스마트 글래스, VX 사업이나 로보택시, 물류 로봇에 들어가는 3D 카메라 같은 모빌리티 사업, 또 AI 기반 보안 시스템 같은 신사업도 아주 공격적으로 추진 중입니다. 특히 모빌리티 쪽은요, 대만 립스, LIPS라는 회사에 단순히 부품만 파는 게 아니라 그 3D 공간 인식 기술, 토에프 카메라라고 하는데 이걸 완전한 솔루션, 그러니까 턴키 방식으로 공급하기로 했어요. 이건 나무가다 단순 부품사를 넘어서 어엿한 기술 솔루션 기업으로 좀 진화하고 있다, 이런 신호로 볼 수 있거든요. 이미 웨이모 자율주행차나 삼성 비스포크 로봇에도 납품 중이고 또 물류 로봇 분야의 어떤 주요 글로벌 기업하고도 협력 논의가 계속 진행 중이고요. 내년에 신사업 매출 비중 5% 이상 목표, 이게 시작으로는 충분히 의미 있는 수치라고 봅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지난 1년간 250억 원 규모 자사주사 소각하고 처음으로 현금 배당까지 실시했는데 시가 배당률이 4.9%나 됐습니다. 이건 회사가 성장에 얼마나 자신 있는지, 또 주주들한테 이익을 돌려주려는 의지가 강한지 보여주는 확실한 증거죠. 외국인 투자자 지분율도 3%에서 9%까지 늘어난 걸 보면 알 수 있습니다. 네, 말씀하신 그런 실적 개선이나 신사업 진출, 방향 자체는 분명 긍정적입니다. 하지만 몇 가지 좀 큰 불안 요소들을 짚고 넘어가야 할 것 같아요. 첫째는 역시 그 의존도 문제입니다. 여전히 매출의 대부분, 과거에는 90%에 달했던 그 비중이 삼성전자 한 곳에서 나온다는 거죠. 이걸 줄이려고 신사업 비중 목표를 내년에 5%로 잡았다, 이렇게 말씀하셨지만 뒤집어 말하면 여전히 90% 가까이가 단일 고객사의 스마트폰 사업 성과에 따라 그냥 출렁일 수 있다, 이런 뜻이거든요. 거래처 다변화는 이제 겨우 첫 발을 뗀 수준이라고 봐야 합니다. 그렇죠. 그 부분은 과제이긴 합니다. 네. 그리고 둘째는 신사업들의 성공 가능성이 아직은 좀 물음표라는 겁니다. AI 글라스나 그 모빌리티용 3D 센서, 보안 시정, 이게 이제 막 열리고 있거나 아니면 이미 테슬라, 웨이모 같은 거대 기업들이 막 뛰어들어서 경쟁이 아주 치열한 분야들이에요. 특히 모빌리티 쪽은 가격 경쟁력을 앞세운 중국 업체들의 추격도 상당히 거셉니다. 자꾸 협의 중이다, 기대된다, 이런 말들이 나오는데 이게 실제 얼마 규모의 계약으로 또 얼마의 이익으로 이어질지는 좀 냉정하게 지켜봐야 합니다. 그 대만 립사나 또 언급하신 그 주요 글로벌 기업과의 협력이 구체적인 숫자로 좀 증명이 되어야겠죠. 인력 운용이나 품질 관리 문제 때문에 적자를 냈던 좀 아픈 경험이 있잖아요. 신사업을 추진하면서 단순히 부품을 납부하는 게 아니라
직접 설계까지 하는 그 ODM 방식으로 전환한다고 하는데 이 과정에서 예상치 못한 비용 증가나 운영상의 어려움이 다시 발생할 수도 있다는 거죠. 그리고 최근 2분기 순이익이 환율 효과 때문에 오히려 좀 줄었다는 점도 간과해서는 안 될 것 같습니다. 수익성 개선의 지속 가능성에 대해서 좀 의문을 제기하셨는데요. 저는 앞서 말씀드린 그 원가 절감 노력이라든지 고마진 플래그십 모델 중심의 사업 구조 변화가 이게 일시적인 현상이 아니라 구조적인 체질 개선의 결과라고 확신합니다. 삼성의 폴더블 폰이나 갤럭시 S 시리즈가 시장에서 계속 좋은 반응을 얻는 한 나무가의 안정적인 실적 기반은 유지될 가능성이 높다고 봅니다. 물론 삼성 의존도를 낮추는 건 장기적인 과제지만 핵심 사업 자체가 이렇게 탄탄해지고 있다는 점은 매우 긍정적인 신호입니다. 네, 그 6%대 영업이익률 자체는 물론 인상적입니다만 제 우려의 핵심은 그 근간이 되는 삼성전자 스마트폰 사업의 부침에 따라서 나무가 실적이 크게 흔들릴 수 있는 구조적인 취약점은 여전히 남아있다는 겁니다. 플래그십 판매가 잘 되면 좋겠지만 만약 예상보다 부진하다면 그 충격 역시 고스란히 받게 될 테니까요. 신사업의 잠재력은 조금 더 길게 봐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특히 나무가가 가진 그 TOF 3D 카메라 기술 있잖아요. 빛을 이용해서 거리를 아주 정밀하게 측정하는 이 기술은 자율주행이나 로봇, 또 XR 기기 같은 미래 산업의 진짜 핵심 요소거든요. 이걸 립스사의 턴키 솔루션으로 공급한다거나 웨이모, 그리고 그 익명의 글로벌 물류 로봇 기업과의 협의험은 단순한 희망사항이 아니라 나무가의 기술력이 시장에서 인정받고 있다는 객관적인 증거라고 봐야 합니다. 이렇게 다양한 분야로 사업을 넓혀가는 것은 단기적인 위험 분산뿐만 아니라 장기적인 성장을 위한 필수적인 투자라고 생각합니다. 기술력이 있다는 것과 그 기술로 실제로 돈을 버는 것은 또 다른 문제죠. 내년 목표라는 신사업 매출 비중 5%, 이게 전체 매출 규모를 생각하면 아직은 좀 미미한 수준입니다. 특히 모빌리티 분야처럼 경쟁이 아주 치열하고 기술 변화가 빠른 시장에서 안정적인 수익 모델을 구축하려면 상당한 시간과 또 투자가 필요할 겁니다. 기술력 입증 단계를 넘어서 지속 가능한 수익 창출 단계로 넘어섰다는 확실한 증거가 나오기 전까지는 글쎄요, 좀 신중한 평가가 필요하다고 봅니다. 경영진의 혁신 의지도 저는 간과할 수 없다고 보는데요. 2020년의 어려움을 교훈 삼아서 확실하게 체질 개선을 이뤘고 또 작년에 새로 오신 대표이사 체제 하에서 영업이나 마케팅 그리고 투자자 소통, IR 조직을 강화하면서 글로벌 시장 공략이라든지 주가 부양에 대한 강한 의지를 보이고 있습니다. 이건 과거와는 분명히 달라진 모습입니다. 변화의 의지는 저도 높이 평가합니다. 하지만 결국 중요한 것은 실행이겠죠. 과거에 운영상의 어려움을 겪었던 경험을 되풀이하지 않는다는 보장은 없습니다. 특히 신사업 추진이나 그 ODDM 전환 같은 복잡한 변화 과정에서는 예상치 못한 문제들이 얼마든지 발생할 수 있고 여기 얼마나 잘 대처하느냐가 관건이 될 겁니다. 수익성을 확실히 높여서 안정적인 기반을 마련했고 이를 바탕으로 VX, 모빌리티 같은 미래 성장 동력에 과감히 투자하면서 새로운 도약을 준비하고 있다. 이렇게 볼 수 있습니다. 주주가치 재고 노력 역시 저는 아주 긍정적인 신호로 해석하고 싶습니다. 저는 여전히 높은 삼성전자 의존도라는 리스크, 그리고 신사업이 아직은 초기 단계에 머물러 있다는 그 불확실성을 다시 한번 지적하고 싶습니다. 신사업들이 시장에 성공적으로 안착하고 또 실질적인 매출 기여도를 높여서 거래처 다변화가 이루어져야만 그래야만 지속 가능한 성장을 이야기할 수 있을 거라고 봅니다. 맞습니다. 나무가의 이런 사업 구조 개편과 신사업 도전은 분명히 지켜볼 가치가 있는 움직임입니다. 앞으로 구체적인 성과가 어떻게 나타나는지, 또 빠르게 변하는 시장 환경에 어떻게 대응하는지를 꾸준히 살펴보는 것이 중요하겠죠? 네, 그렇죠. 이러한 과정들이 결국 나무가의 미래 가치를 결정하는 중요한 잣대가 될 것입니다. 시청자 여러분께서도 나무가의 행보를 계속 관심 있게 지켜봐 주시면 좋겠습니다.